그 정부에서 전체 수련병원 221곳에 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향후 5개년 동안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런 강대강 구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집권 여당은 이런 정책 가지고 선거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것 중에서 아마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 이걸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건데 대개 이 정권은 국민의 70%가 하지 말라는 걸 해왔었던 정권인데 유일하게 지금 그 지지를 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자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무 석실에서 꽤 오랫동안 기획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 대해서 총선 전에 했을 때 총선에서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극대화할 수 있다. 오래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업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원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실 현안이 많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자가 이번 기회에 그냥 박수 받을 때. 그래서 강경책이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멈춰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은 이거 죽는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이건 이대로 가면 의사 아무도 못한다 하기 때문에 의사들 쪽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변 대표님 사실은 우리 의사협회랑도 활동을 좀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진짜 입장이 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좀 나름대로 막 연석회,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좀 사회운동가 뭐 공동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쪽 정서하고 이제 그쪽 논리를 많이 아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도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응급의료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도 이거는 정부가 건보료로 지원을 자리로 해주면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의사를 1,000명, 2,000명 늘려도 지금 이 시스템이면은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랑 응급의료는 무너지는 거고 정원 문제가 아닌 건 왜 자꾸 정원을 끌고 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알도록 저출산이다 보니까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일은 험한데 잘못하면 뭐 법적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근데 수익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대충 우리가 한쪽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됐는데 의사를 아무리 늘려봐야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역 의료를 붐업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를 높인다거나 현실적인 지원책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까? 수가를 적당히 높여도 안 되고 의사협회 그때 얘기할 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4배 이상 가야 된다. 지금보다 현행보다.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뭐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제 피부과하고 이 뭐 성형외과 뭐 이런 데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만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사들한테 조언을 하는 건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니어도 의사들은 원래 다 초반 다 배우고 하면 되는 거야. 피부과 차리면 되는 거죠. 전공이라고 쓰지 않을 뿐이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소아청소년과 이 교수 지망 의사가 사표를 썼어요. 교수 지망 의사가? 그러니까 자기 파업 때문이 아니고 도저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는 자기 먹고 살 길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기도 애가 둘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서 피부과 차리겠다고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입장 내놓은 거 보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집단행동 기간에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지.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놨단 말이에요. 사실 비대면 진료 문제는 이제 의사 정원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대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골목 병원과의 전쟁 문제인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의사 정원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건 끊임없이 대기업이 요청한, 이 재벌이 요청한 거거든요. 이 비대면 진료는. 왜냐면 원격 의료 시스템 가지고 이제 구축한다 해가지고 이게 들어온 데서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번 이 의사 정원 플러스 지금 의료 정책 부분에 대기업 재벌들이 좀 개입해 있는 게 아닌가. 배후에. 네, 배후에. 이것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의사 정원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야, 변호사는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 그랬는데, 변호사들은 이 보험금을 타먹는 직업이 아닌데 의사는 건강보험료를 타먹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병원에 이 의사 수입의 한 70-80%는 건강보험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사가 막 2,000, 3,000씩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험료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사람 치료해가지고. 그럼 지금도 의료보험이 지금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재정 건전성 위험받고 있는데 의사가 한 명 들어가면 늘수록 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데 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재벌들 같은 경우가 의료보험을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없애버리고 민간으로 바꾸자는 주장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재벌의 그 보험사들의 이해관계인데 그러니까 의료보험 문제하고 원격 의료는 재벌의 이해관계인데 지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총선 기획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거 재벌이 있는 거 아닌가. 재벌과 의료 민영화의 문제가 예, 깊이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 민영화까지 있다. 같이 그러니까 의료보험하고 이 건강보험 보험료, 그 의료보험 민영화 플러스 알파 원격 진료 이게 다 재벌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분석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의료계나 정리를 그 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실제로 이 상태대로 가면은 선거가 정부 여당은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안 네. 끝내고 네, 더 세게 하겠다는 거지. 더 세게 진압하고 이럴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기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들 앞장선 사람들 구속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아마 구속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아주 화끈하게 좀 잡아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못 보여줬거든. 노조를 상대로 어정쩡하게 했었는데 의사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의사들은 이제 앞장선 사람들은 한 10여 명 정도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당 회의에 나와가지고 실제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한간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2,000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이후에 규모를 축소해서 원만하게 타협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틀렸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예, 그 어저께도 무슨 뭐 그 보고서가 돌아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결정해요. 그럼 보건복지부 이 주무부처입니다. 주무부처가 2,000명을 얘기했다는 건 어쨌든 근거라든 것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2,000명 만들었는데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500명 줄인다? 이거는 정권에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후퇴한 모양새를 비추고 그대로 갈 겁니다. 예, 네. 그대로 내려오실 겁니다. 아니,